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보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이론이 끝나고요. 슈퍼의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에 따라서 슈퍼라고도 하고 슈퍼라고도 하는데 저는 슈퍼라고 적시했습니다. 자, 슈퍼는 전 생애를 구분한 학자다. 진로 발달 단계를 구분한 학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슈퍼가 됩니다. 슈퍼는 발달 단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의 발달 단계, 그에 따른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이 첫 번째 11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에 보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14가지 기본 명제가 있는데요. 지금 11번과 12번을 제가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11번과 12번 중에서 11번이 조금 더 출제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2회가 가장 마지막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출제된 게 11번이고 2번 출제된 게 12번이기 때문에 11번에 조금 더 중요성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에 별표 2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11번은 슈퍼의 5가지 발달 단계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제 암기법이 좀 필요하겠죠? 그에 따른 발달 과업을 기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발달 과업도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 발달 과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슈퍼의 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네요. 자, 첫 번째 성장기,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탐색기,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확립기, 그 다음에 유지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큰 두 번째는 이제 진로 발달 과업, 슈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업이 첫 번째가 결정화, 두 번째가 구체화, 세 번째가 실행화, 네 번째가 안정화, 다섯 번째가 공고화입니다. 이게 이제 슈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업으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2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암기법이 여러분 교재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발달 단계에 대한 암기법은 많이 아시죠? 필기에서도 했었죠? 성, 탐, 확, 유, 쇠입니다. 꼭 외우셔야 되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자, 연령이 나와 있는데 연령까지 써주면 좋죠? 자, 성장기가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14. 14세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우기 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탐색기가 보이시나요?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립기. 확립기 보시면 44. 자, 유지기는 몇 세겠어요? 64세겠죠? 64. 쇠퇴기가 65세 이상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 24, 44, 64, 65. 해보세요. 시작. 14, 24, 44, 64, 65. 이렇게 해서 연령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장기 아래 하위 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네요. 성장기 아래 하위 단계, 암기법, 환응능. 여기 있는 연령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응능. 자, 그 다음에 탐색기도 하위 단계가 있습니다. 잠전시. 자, 그 다음에 확립기도 하위 단계가 있습니다. 수완. 유지기와 쇠퇴기는 하위 단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서술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장기 쓰시고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쭉쭉쭉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 탐색기 쓰시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이렇게 쓰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확립기는 수정기와 안정기를 하위 단계 2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유지기, 5번은 쇠퇴기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내용 들어갑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이 수퍼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아개념. 단점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아개념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이 점점 증가하면서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환흥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딱 쓸 때 환흥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환상,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초기에 지배적이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사회 참여라기보다는 뭐 현실 검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뭐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14세면은 이제 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사회 환경이니까 이러한 것들의 참여와 현실 검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흥미와 능력이 중요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성장기 때의 주요 장소는 가정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위 단계 첫 번째 환상기.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욕구와 환상을 중요시한다. 뭐 이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흥미기입니다. 흥미기는 우리가 보통 흥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 곧 활동의 목표,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퀄 흥미, 개인의 흥미가 곧 활동의 목표나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기입니다. 자, 능력기는 능력을 더욱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직업은 흥미가 있다고 해서 직업에서의 요구 조건이 흥미도 뭐 필요하지만 능력이 더 중요하죠.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해서 능력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단계가 말 그대로 능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는 잠전시. 자, 우리가 나이 보면은 이제 15세에서 24세, 뭐 청소년기네요. 24세면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 이 정도 되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 빠르면 사회초년생이 될 수도 있겠고, 학교 생활이나 여가 생활이나 시간제 근무를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또 자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적 탐색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세에서 24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돼요. 학교 생활도 많이 하고 여가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초년생으로서 뭐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업무를 수행해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부분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기입니다. 이 나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잠정기입니다.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앞에서 여기는 다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잠정기입니다.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요.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잠정기의 의미는 뭐냐?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잠정적인 진로 선택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 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인 요인을 중요시하는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18세에서 21세 되면은 좀 빠른 나이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자, 취업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 직업 훈련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개념, 자신의 또 자아개념 또 나왔다 그랬죠? 이걸 실천하려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 자, 그러면 시행기. 시행기 22에서 24세, 연령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이란 게 뭐겠어요?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을 가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요.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지는 시기가 시행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환기는 현실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이제 직업과 연관된 훈련을 받는다. 또는 교육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전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취업을 위해서 이제 훈련 단계를 거치는, 교육 단계를 거치는 그 단계.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업 교육을 받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시행기는 뭐예요? 직업을 최초로 선택하는 겁니다. 최초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직업을 가짐. 쓰면 되겠죠. 세 가지 써드렸어요.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현실적인 요인을 중요시하면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최초로 직업을 가지는 시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 즉 탐색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확립기 들어갑니다. 확립기. 자, 확립기는 25세에서 44세. 저 나이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이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 자, 확립입니다. 물론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위치는 자신에게 맞는 분야가 되겠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을 하고, 자,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서 이 위치를 다른 말로 지위?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에서부터 44세 정도 되면 경력 중기 정도? 경력 중기 정도 되겠죠. 20년이 흘러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단계입니다. 수정기, 그 다음에 안정기입니다. 자, 수정기는 25세에서 30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바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차례 직업 전환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수정기 때는 자신이 선택한 일의 분야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 직업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을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 직업 전환을 시도합니다. 안정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직업 전환하면 안 되니까 이 나이 때는 31세에서 44세 정도에서는 진로 유형이 나름대로 분명해져요. 분명해짐으로써 그것을 안정시킨다. 직업 세계에서 안정된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입니다.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정기 되겠습니다. 확립기의 마지막 하위 단계가 안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됐고요. 네 번째 유직입니다. 자, 유직위는 45세에서 65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55세 정도 되면 조기퇴직을 막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년은 법으로 60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는 60세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55세에 조기퇴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미 정해진 직업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노력을 하고요. 자, 은퇴를 해서 다른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유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55세, 60세 이전에는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은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미 정해진 직업에 정착해서 쭉 이제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은퇴를 맞게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퇴를 하면 어떤 해야 돼요? 그냥 다른 활동을 추구해야 되죠. 다른 이제 사회적 활동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계가 유지기가 되겠습니다. 쇠퇴계입니다. 예, 노년기죠. 이건 쉽게 말하면 노년기인데, 자, 노년기 때는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 이걸 에이징, 노화라고 하죠. 자, 여기와 함께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노화가 됐고 신체적으로 노화가 됐어요. 노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직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새는 생애 주기형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연결해줘서 중년기 때 했던 일들을 노년기 때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좀 대세인데,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전혀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직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제가 아는 분은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따놔서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년기 때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직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대신 이걸 꼭 쓰셔야 돼요. 이거 정신적, 신체적 쇠약. 그래서 우리가 쇠퇴기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5단계, 발달의 5단계가 끝났고요. 큰 틀은 잡아지셨나요? 큰 틀을 잡혀야 돼. 큰 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의 5가지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발달 과업을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발달 과업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쓰셔야 돼요. 슈퍼, 이거 2가 빠져야 되겠죠? 슈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업입니다. 교재에도 써졌나요? 아유, 써졌네요. 교재 지워주시고요. 자, 슈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업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슈퍼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업에서 두 번째 암기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결구실 안공,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결정화, 구체화, 실행화, 안정화, 그 다음에 공고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뭐 결정화, 구체화, 실행화, 안정화, 공고화 이렇게 해도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구실까지가 나이를 보면 탐새끼예요. 탐새끼고 여기는 이제 탐새끼 그 이후 성탐 확립기 이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정하기 보겠습니다. 보시면 14세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가 14세이니까 여기가 탐새끼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연령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연령 쓰지 마시고 그냥 결정화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에 대한 것을 인식해서 일반적인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 과정 단계의 과업이다.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계획 실행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화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직업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 과정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결정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면은 중학생 정도 나이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직업의 목적이 형성되는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서 계획과 실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2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화입니다. 이 구체화는 잠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에서 여기서 가로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로 옮겨지는 단계의 과업입니다.
보다 더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직업은 조금 모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한 직업으로 구체화를 한 겁니다. 특정한 직업으로 구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구체화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의 나이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생, 이제 대학 진학하는 그런 나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고 선택된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진로 계획을 구체화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구체화한다, 다 구체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정화에 해당되는 진로 발달 과업을 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체화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직업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쭉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 결정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잠정적인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앞에서 탐색기라고 했었잖아요. 직업에 대한 탐색을 처음에 하겠죠. 그런 게 잠정적인 직업에 대한 탐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특정한 직업으로 선호가 바뀝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구체화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죠. 자, 세 번째가 실행기입니다. 느낌 딱 왔나요? 실행기가 뭡니까? 네, 취업입니다. 교육훈련을 딱 마치고 이제 취업하는 단계가 이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세까지 딱 끝났죠. 우리가 14, 24였잖아요. 그래서 탐색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탐색기의 하위 단계 세 가지가 잠전시였잖아요. 잠전시, 세 번째가 시행기잖아요. 실행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자, 이 안정화는 직업에서 실제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단계다. 그래서 앞에 제가 확립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직업에서 이제 취업했으니까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위치가 확립되는 단계, 그래서 안정화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공고화입니다. 승진이나 지위 획득이나 경력 개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안정되고 공고하게 하는 단계의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고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발달 과업을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앞에 5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쓰시면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발달 과업은 5가지의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암기법으로 하면 결구실안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구실안공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걸 써주면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정화의 과업이고, 두 번째는 구체화의 과업이고, 세 번째는 실행화의 과업이고, 네 번째는 안정화의 과업이고, 마지막은 공고화의 과업이에요. 어떤 단계의 과업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놓으시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14가지 기본 명제입니다. 이것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서 쭉 보시면 시트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아 개념을 강조했다. 자아 개념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자아 개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이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진로 성숙도. 이러한 개념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까 앞에서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5단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준비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발달과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진로 성숙도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진로를 강조한 사람이죠. 생애 진로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과 진로는 다른 말이에요. 직업과 진로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직업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생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커리어라고 하는 진로가 돼요. 베이케이션은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업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생애적인 측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왔고 앞으로도 쭉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에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생애 진로 사정, 그 다음에 진로 시간 전망,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라는 말과 함께 진로가 나타난다. 그래서 직업의 의미에서 생애라는 의미로 전환시켰는데 큰 공헌을 하는 학자가 바로 수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아 개념, 두 번째는 진로 성숙도, 세 번째는 생애적인 개념에서 생애 진로라는 말이 등장한다. 뭐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 각 개인은 모두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각 개인은 모두 다르다. 자아 개념도 다르죠. 다릅니다. 진로 성숙도도 다르죠. 다릅니다. 생애 단계도 다릅니다. 생애 과정에서 거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뭐 우리가 생애 진로 무지개 이론이란 게 있잖아요. 생애 진로 무지개 이론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사람마다 똑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 역할, 왜? 자녀를 안 낳으면 부모 역할은 없죠. 하지만 나는 자녀를 낳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각 개인은 서로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흥미, 능력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마다 흥미,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다 다르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A라는 직업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자격, 이것을 갖추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능력을 갖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바로 아래 나오죠. 각 직업은 특정한 능력과 성격 특성을 요구하나요? 네, 맞습니다. 각각의 직업은 성격이나 그 다음에 특정한 성격이나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14개를 그나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나왔고요. 자아 개념이 나왔어요. 자아 개념은 청소년기 후반부터 성인기까지 발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아 개념이 진로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뒤로 갈수록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후반부터 이 성인기까지 쭉 자아 개념이 발달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아 개념의 변화 과정은 성, 탐, 황, 류, 쇠 등의 일련의 대순환 생애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소순환은 각 단계 사이에 전환기에 발생하게 된다. 대순환이 쭉 있으면 거기 안에 또 소순환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대순환 생애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성, 탐, 황, 유, 쇠의 발달 단계를 쭉 거치면서 자아 개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 탐, 황, 유, 쇠는 대순환 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순환 주기 안에 또 소순환 주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유형의 특성은 끊어주세요. 진로라고 했어요. 생애 진로잖아요. 생애 진로. 진로 유형의 특성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교육이나 기술이나 성격 특성이나 진로 성숙도, 기회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적 능력 앞에서 두 줄로 끊어야 돼요. 지적 능력은 부모의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부모의 것은 이거 하나예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적 능력, 교육, 기술, 성격 특성, 진로 성숙도, 기회 등에 의해서 진로 유형의 특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진로 유형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때 부모님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영향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수준이 좀 높아서 뭐 부유하다 합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생애 진로 유형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알겠죠? 본인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기술, 스킬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진로 성숙도라든지 어떠한 기회, 환경적인 기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로 유형의 특성이 결정되겠죠. 이 14가지를 쓸 때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을 잡아야 돼요. 수퍼가 이야기했던 것에 큰 틀을 잡고 거기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각 티슈에서 티슈 하나씩 쭉쭉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뽑아내셔야 되는데 뽑아낼 때 공통적인 부분들을 묶어서 뽑아내는 게 좋겠죠. 이거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14가지를 그냥 정확하게 순서에 상관없이 써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진로 성숙도가 나왔어요. 진로 성숙도. 앞에 진로 성숙도 6번에 잠깐 있었는데요. 진로 성숙도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진로 성숙도란 특정한 생애 진로 단계에서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개인의 준비도 이런 것들을 진로 성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한 생애 진로 단계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앞에서 확립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특정한 생애 진로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 확립기에서는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개인의 준비도가 필요하죠. 확립기 안에 두 가지 수정기와 안정기가 있었잖아요. 이 수정기 때는 직업적인 부분에 안 맞으면 전환한다라고 했잖아요. 수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직업 전환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수정기였어요. 그게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가 되어 있다면 직업 성숙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성숙도는 가설적인 개념이며 단일한 특질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로 성숙 검사 아시죠? 진로 성숙 검사. 뭐 진로 성숙 검사는 우리가 능력 척도와 태도 척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 성숙도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일한 특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어떻게 하나로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일한 특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은 끊어주세요. 자, 또 생애 단계 나오죠. 생애 단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애 단계를 나눈 분이니까.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은 능력과 흥미를 보다 더 성숙시킴으로써 현실 검증 또 나와요. 자아 개념이요. 자아 개념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지도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생애 단계를 거치는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 능력과 흥미의 성숙 또 뭐요? 오케이, 현실 검증 또 뭐요? 자아 개념의 발달 자, 능력과 흥미가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고 그 다음에 현실 검증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생애 단계의 진로가 발달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이런 것들 다 강조했던 이야기였죠. 앞에서. 진로 발달 과정은 또 나오네요. 진로 발달 과정은 자아 개념 발달과 실행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자아 개념의 발달이 바로 생애 단계에서의 진로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관련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진로 발달 과정은 직업적 자아 개념, 이 직업적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담자의 자아 개념이니까. 그래서 진로 발달 과정은 자아 개념의 발달과 실행 과정이다. 11번 또 나옵니다. 자아 개념
아무튼 수포는 자아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제가 단점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자아 개념을 강조했어요. 자, 개인의 일이라고 쓰고요. 사회적 원인의 이라고 쓰고요. 자아 개념과 현실 간의 통합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3이라고 쓰면 됩니다. 개인과 사회적 요인, 자아 개념과 현실 간의 통합과 타협의 과정은 역할 수행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과 타협이란 말이 있는데 개인 1, 사회적 요인 2, 자아 개념과 현실 3, 이 세 가지의 통합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타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퍼는 진로발달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개인이 있으면 환경적인 부분도 존재하죠. 앞에서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환경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사회적인 요인. 자, 그리고 자아 개념. 내담자를 할게요. 내담자의 자아 개념이 있고 내담자의 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대한 아까 검증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통합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할은요, 당연히 우리가 생애상의 역할, 생애 진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한 역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로가 성숙되겠죠. 그러면서 진로가 점점 더 성숙되겠죠. 자, 직업 만족과 생애 만족은 개인의 능력, 필요, 가치, 흥미, 성격 특성 또 나오네요. 자아 개념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직업에 대한 만족이나 생애에 대한 만족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능력도 다르고 이게 필요가 뭐냐면요. 필요가 일종의 요구의 요구. needs라고 하는 요구. 그 다음에 가치 다르죠? 가치는 신념을 말하는 거고요. 흥미, 성격, 자아 개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족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갑니다. 또 나오네요. 직업 만족도는 자아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자아 개념을 실행할 수 있으면 직업 만족도는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례잖아요. 자신의 자아 개념을 실행할 수 있다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14번. 직업은 대부분 남녀에게 삶의 중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업 자체에 그들에게 주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여가 활동이나 집안일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남녀 모두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주변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중심적인 역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중심적인 역할은 뭘까요? 집안일이거나 아니면 여가거나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죠. 대표적인 사례가 전업주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업주부 아닙니까? 전업주부는 직장이 없잖아요. 가정의 일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 집안일이 있는데 이 집안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무지개 모형에 보면 주부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주부로서의 역할. 그럼 이거는 집안일을 주로 하는 어떤 생애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14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뭐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아 개념이잖아요.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생애에 대한 어떤 진로, 만족도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성숙도,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진로 성숙도란 말 쓰기도 하고 직업 성숙도란 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키워드를 좀 잘 뽑아내면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최선을 다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라면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점수가 되지 않거든요. 부분 점수를 주긴 주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될 수 있으면 같은 것끼리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1번, 12번을 했는데요. 11번 문제 잠깐 한번 보실래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문제 각주 아래 보세요. 아래 보면 수퍼의 5가지 발달 단계 중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의 특징과 발달 과업을 기술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3단계잖아요. 3단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쓰고 그 다음에 결구실, 앙공을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지금 이 문제는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5단계의 특징을 쓰라 그래서 제가 유, 쇠, 유지기와 쇠퇴기까지 다 넣어드린 겁니다. 아셨죠? 네, 그것은 각주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3번 정말 중요한 겁니다. 13번은 최근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13번은 별표를 5개 쳐야 된다고 봅니다. 꼭 쳐놓으십시오. 13번 들어갑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